지금 영상은 이제 그 제넥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제넥신은 제가 이제 3월 중순, 그러니까 4만 원대 초중반에서 제가 매수를 해가지고 한 5만 원대에서 팔았는데 지금 뭐 9만 원대 가 있으니까 제가 만약 여기서 이제 팔지 않았더라면 수익률이 거의 이제 100% 가까운 그런 수익률을 보였을 텐데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그런 종목이고, 사실 이 제넥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처음에 매수할 때 아이디어가 그 당시에 3월 중순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가장 수혜를 많이 볼 섹터 중에 하나가 치료제도 물론 굉장히 수혜를 많이 보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시장이 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파급력이 강한 그런 섹터가 백신 쪽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백신 관련주로 가장 좀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기업이 제넥신이 사실 첫 번째였고, 왜냐면은 제넥신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백신 임상을 들어가는 기업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제넥신과 같이 그 사업을 하는 바이넥스를 두 번째로 좀 봤었고, 그리고 HLB도 그 백신 쪽으로 같이 몇몇 그 사업을 좀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녹십자 관련주도 좀 관심 있게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3월달 기사인데, 바이넥스랑 지금 제넥신이랑 코로나19 백신 공동 개발을 시작했다는 그런 뉴스가 좀 나왔었고, 7월 중에 임상까지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니까 사실 지금 3월달 주가만 봐서는 굉장히 좀 저렴한 가격이었죠, 지금 따지면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바이넥스를 만 원대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한 12,000원에서 매도를 했는데, 뭐 지금도 13,000원이니까 굉장히 좀 좋은 가격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 백신 이슈는 이게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이상, 그리고 이 전 세계에 통용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쓰는 백신이 나오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이슈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웠던 것은 이 제넥신을 그때 이제 팔았었던 이유가 물론 첫 번째는 이제 수익권이었기도 했고요. 그리고 당시 이제 5G 섹터 종목들에 좀 집중을 하기 위해서 그런 바이오 종목들을 좀 팔고, 5G 종목들 예를 들어서 뭐 KMW 같은 종목들을 좀 비중을 조금 늘렸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제넥신을 계속 가지고 있었더라면은 좀 수익을 크게 볼 수 있었고, 5G를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수익이 좀 크지는 않은데, 이게 결과적으로 봐서는 저의 투자가 좀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왜 실패를 했는지, 어떤 아이디어가 지금 틀렸기 때문에 이런 수익의 결과의 차이를 보였는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어떤 투자의 그 시의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기 적절할 때 적절한 종목을 좀 선택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선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좀 어떤 소외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5G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반드시 올 미래기는 하죠. 언젠가는 올 미래긴 한데, 그 투자가 시기적으로 이연이 됐기 때문에 어떤 2분기 실적이라든가 1분기 실적들이 굉장히 좀 잘 나오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도 그런 어떤 부정적인 영향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반면에 이제 제넥신의 백신 이슈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계속해서 지금 존재를 하고 백신 이슈가 계속해서 주목을 받는 한 상당히 앞으로 상승할 여력이 많은 그런 섹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지 못했고, 좀 5G 투자에 대해서만 좀 집중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의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어떤 점이 틀렸는지, 그리고 왜 틀렸는지,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면은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의 투자에서도 어떤 아이디어가 틀린 부분이 있었다면은 한 번쯤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좀 좋겠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페스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건데, 비메모리 그 테스트 장비 쪽으로 굉장히 유망한 종목이죠. 그래서 2020년 그리고 2021년에 사실 굉장한 큰 폭의 이익 성장이 좀 예상이 되는 그런 기업인데, 그럼 이 종목도 왜 이렇게 주가가 오르지 않느냐, 이것도 지금 보게 되면은 28,000원에서 한 36,000원 정도의 박스권을 계속해서 그리고 있죠. 이게 분명히 좋은 종목임에는 맞고 전망도 좋음에는 분명하지만, 이게 주가가 왜 오르지 않는지에 대해서 또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RFHIC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실적이 이제 좋아질 것임에는 분명하고 어떤 회사의 기술력은 굉장히 좋지만 좀 단기적으로 지금 1분기, 2분기 실적이 안 좋으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네페스도 비슷한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최근에 2019년 10월 달에 어떤 발표를 했냐면은 신규 시설 투자에 대한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투자금이 자기 자본 대비해서 110%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금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감가상각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출의 증가 속도보다 영업이익의 감소 속도가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최근의 실적을 보면은 2020년 2분기에는 지금 적자가 기록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2020년 전체 실적을 보더라도 2019년에는 무려 6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는데 2020년에는 42억 원밖에 달성을 하지 못하니까 굉장히 실적이 잘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현재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는 것은 지금 미래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고 그만큼 회사 기술력에 대해서 이 시장이 그만큼의 그 PER을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한 2만 원대 초반 정도에 오면 이 박스권의 하단이죠. 박스권 하단에 오면은 좀 매수를 해서 좀 길게 가져가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3만 원대의 한 중후반대까지 오면은 좀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전략이 있고 이게 만약에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생이 된다면은 박스권을 뚫고 강하게 오를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올해 3분기에서 4분기 사이 그러니까 한 올해 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올해 말부터는 2021년에 대한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주가도 굉장히 급격하게 오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페스 앞으로 실적 전망과 그리고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고 모든 전망이 좋은 종목들이 다 비슷한 흐름을 보여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지금은 37만 원이지만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뭐 17만 원, 19만 원 그리고 20만 원대의 가격으로 계속해서 횡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본격적인 실적이 지금 오르 반영이 되기 전까지는 이런 어떤 장기간의 횡보의 과정을 최소 한 6개월에서 길면은 1년까지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반영되기 한두 분기 정도부터는 또 이렇게 급격하게 또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네페스도 제 생각에는 내년 정도가 되면은 최소한 50% 이상의 수익률을 볼 수 있는 그런 유망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박스권의 하단과 상단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횡보하는 그런 구간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바이오의 제넥신과 그리고 비메모리의 네페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